안녕하세요. 똑똑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이슈죠. 바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타이F-21, 이 KF-21과 관련된 논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KF-21에 탑재될 인공지능 AI 파일럿 기술을 둘러싸고 최근에 좀 잡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미국의 스타트업 쉴드 AI라는 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 때문이죠. 네. 한쪽에서는 이게 KF-21 수출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 성급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거 전혀 다른 목적의 기술 검토형 계약일 뿐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언론 보도랑 관련 기업들 공식 입장까지 좀 종합해서요. 과연 쟁점이 뭔지 또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복잡한 사안인데 핵심만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논란의 시작점부터 좀 보죠. 카이가 미국 쉴드 AI의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이걸 1년 쓰는 대가로 약 43억 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 이게 보도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생기죠. 이 AI 기술 정말 KF-21 전투기를 위한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사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 쟁점입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보도들을 보면 이 계약이 KF-21에 들어갈 AI 파일럿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카이하고 쉴드 AI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는 이걸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부인하고 있다. 어떤 논리로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는 KF-21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카이가 자체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기가 있는데 여기에 탑재할 AI 파일럿 성능을 비교하고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F-21용이 아니라 다른 무인기용 기술 검토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수출 문제와 이게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카이 측은 일단 선을 그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KF-21 기술과 연관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특히 수출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던데요. 네, 그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로열티 부담이에요. 로열티요? 네, 쉴드 AI가 통상적으로 한 10%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대당 한 1,000억 원 하는 KF-21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전투기 한 대 팔 때마다 100억 원을 로열티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100억 원이면 가격 경쟁력에 정말 큰 타격이겠네요. 그렇죠. 치명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 지적 재산권, 즉 IP 문제입니다. IP 문제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쉴드 AI 측에서 우리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그 AI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 지재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요. 그럼 이제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게 당연히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 종속 문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카이와 쉴드 AI는 현재 계약에는 로열티 조항 자체가 아예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KF-21용이 아니니까 로열티나 IP 문제는 현재로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 상으로도 그렇고 기술 목적상으로도 그렇고 KF-21과는 무관하다는 게 양측의 공식 입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만큼이나 이 계약을 진행한 과정에 대한 의문도 좀 있어요. 검토 시작부터 계약 체결까지 불과 2달 반밖에 안 걸렸다. 이게 43억 원짜리 계약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네, 그 이례적인 속도라는 비판이 있었죠. 심지어 카이 내부의 법무팀이나 감사팀 같은 부서들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걸 강행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카이 측의 해명이 있습니다. AI 파일럿 검토는 사실 이미 2년 전부터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는 거고요. 이번 쉴드 AI와의 계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검토해왔다. 네. 그리고 내부 부서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그게 통상적인 투자 결정을 할 때 진행되는 리스크 점검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쉴드 AI 역시 카이의 법무팀,
조달 부서가 계약 과정 전반에 다 참여했고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년간 검토했다는 건데 그래도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좀 서둘러서 계약을 했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 쉽게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시점이나 속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계약의 국내 대리를 맡은 퀀텀 에어로라는 회사인데요. 아, 네. 그 회사 얘기도 많이 나왔죠. 네, 설립된 지 1년 남짓 된 신생 회사인데다가 대표가 창업 직전에는 수제 맥주 사업을 했다는 이력, 또 이 사진에 군 장성 출신이나 전직 고위 외교관 같은 분들이 포함된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 퀀텀 에어로 관계자가 카이 임원과의 어떤 친분을 내세워서 계약을 좀 압박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었죠. 아, 압박설까지.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이하고 퀀텀 에어로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카이 입장은 퀀텀 에어로가 쉴드 AI의 국내 독점 판권을 가진 공식 파트너사이고 본사를 방문하거나 한 것은 통상적인 계약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공식 파트너사다. 네, 쉴드 AI 역시 파트너를 선정할 때 과거 경력보다는 그 회사의 비전이나 열정, 헌신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았고 퀀텀 에어로가 이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카이와 쉴드 AI의 계약을 둘러싼 논란, 이게 KF21과의 연관성 여부, 그리고 계약 조건의 문제점, 또 계약 과정의 투명성까지 여러 쟁점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KF21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프로젝트고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나 양측의 공식 입장을 보면 계약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KF21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의혹을 제기한 보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부인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현재로서는 어느 쪽 주장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짚어드린 내용들이 똑똑 시니어 가족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첨단 국방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오늘 나온 여러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런 대규모 방산 사업에서 국민적인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